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2월 1일부터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발표를 철회한다고 하죠. 시장은 환호를 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 같은 자산이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겉으로는 호재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뉴스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 이면에 국제질서의 변화 조짐이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XRP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던져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즉각 급락을 했죠. 덴마크를 포함해서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꺼내든 모양새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이유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강조를 하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 대규모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죠. 외교 무대가 얼어붙자 금융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죠. 투자자들이 놀라서 돈을 안전자산으로 옮긴 거죠. 그 주에 공포지수가 20을 넘기며 단기간 최고치를 찍었고 금값이 뛰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측에서 필요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 라는 식으로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은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 설마를 막은 것도 트럼프 본인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죠.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합의 흐름을 바탕으로 2월 1일 예정이었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 폭탄을 꺼냈다가 이제 와서 칼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공포지수는 22 수준에서 16 근처로 빠르게 내려왔고 금값은 고점 대비 눌렸고 뉴욕,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도 낙폭을 되돌리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등했다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린란드라는 특수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세계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한 단면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는 명분은 분명하죠. 히토류를 포함한 자원, 북극의 항로, 군사 요충지의 가치.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겨냥한 경제 무기를 실제로 들이댔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진짜 등을 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번 금이 간 신뢰는 관세 철회 따위로 쉽게 원상복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갈등의 파급이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전략 재정비죠. 미국만 믿고 있다 큰일 날 게 뻔하다 라는 학습이 생기면서 유럽은 자주방위, 경제동맹, 무역 파트너 다변화 같은 플랜 B를 더욱더 진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정치 구도의 변화죠. 이 틈을 중국, 러시아가 파고들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유럽 내부 결속이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축은 바로 금융 질서죠. 미국이 관세와 달러 패권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라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더욱더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유럽은 이미 디지털 유로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사건은 그런 논의의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결제 구조가 미국 중심, 중국 중심, 디지털 통화 연합 같은 형태로 부분 분절될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된다는 거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균열 조짐이 현실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이번 그린란드 사태의 무게입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로 돌아와 볼게요. 관세 철회 이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XRP의 반응이 유독 크게 느껴졌던 이유, 저는 단순히 뉴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리플레저는 내부에서 활동 지표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연말부터 거래량과 활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큰 손들의 조용한 매집이었죠. XRP를 대량 보유하는 지갑들이 늘어나 이동이 포착되는 시기에 가격이 먼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축적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린란드 이슈로 동맹 갈등이 표면화가 됐고 시장이 공포로 급락을 했다가 협상 전환으로 안도 랠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XRP 같은 자산이 강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번 일이 남긴 상처와 씨앗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저는 이번 사태에 달러 패권 질서의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이 플랜 B를 준비하는 순간 결제망, 자산 구조에 대한이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 암호 자산이 의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XRP로 결제하자 같은 극단적인 변화는 당장 오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국제 금융 질서가 재편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정보가 느렸고 시장도 단순했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파도에 올라타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전혀 다릅니다. 정보의 속도는 월등히 빨라졌고 기술은 발전을 했고 참여자들도 데이터 기반 판단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평단을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새로 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르냐 오늘 내리냐 이런 것보다 변화의 본질을 읽어내고 내 대응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동맹의 균열과 결제 질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초입에서 XRP가 반응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자님들, 쏟아져 내려오는 뉴스에 휩쓸려서 본질을 놓치는 후회만큼은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달러의 힘은 점차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겠죠. 즉 리플도 막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가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 반드시 챙기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